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2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그리고 지구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의 작은 소단원 첫 번째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그 중에서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2쪽 보면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 하고 그 아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땅 독도에는 1900년대 초만 해도 수만 마리의 강치가 무리지어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다. 강치의 섬 독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다사자의 한 종류예요. 바다사자의 한 종류인데 1900년대 초반 여러분들은 5학년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았었잖아요.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서 을사늑약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그때 당시 일제에 빼앗기게 되죠. 자, 그 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는 강치라고 불리는 바다사자가 수만 마리 살았다. 1904년 일본의 한 어부는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우리 땅인 독도에서 강치를 잡게 허락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자국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해 강치잡이를 허락했다. 그 후 일본 어부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강치를 잡았고 결국 독도의 강치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본의 어부가 일본의 영토에서 이 강치잡이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독도가 그 이전에도 우리의 영토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영토인데 일본 정부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가 일본 정부에서 자기네 나라가 여기 땅을 점거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영토로 속해 있는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이제 조업을 한 끝에 결국 이 강치는 지금은 바다사자의 독도에만 살고 있는 그런 아주 희귀한 그런 바다사자였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종이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독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자, 93쪽 여러분들 보시면 독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도의 위치를 먼저 한번 보시면 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일본 오키섬까지의 거리보다 약 70km 더 가깝구나. 그래요. 일본에 있는 오키섬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거리가 157.5km, 우리나라의 울릉도에서의 거리가 87.4km, 약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70km나 더 가까운 그런 곳이 되겠고 정확한 위치는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봅시다. 먼저 독도의 북위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독도의 동경을 확인해 봅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자, 독도의 위치는 북위 37도, 동경 132도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서 우리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자, 이제 독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섬인지 이제 알아봅시다. 자,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그 영토이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그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바위섬 8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항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운 거 있죠. 영토 근에 있는 영토로부터 12km 거리에 있는 바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그리고 200km는 경제적으로 조여갈 수 있는 이제 경제수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하늘도 이제 영공이 되어서 그래서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로 속해 있는 그런 관계로
그 독도 지역에 있는 바다와 그리고 하늘이 이제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공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아주 작은 섬들도 많죠. 작은 바위섬. 근데 이 바위섬들이 대부분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자,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네, 동도, 서도가 있고 동도, 서도 위에도 여러 가지 바위섬들이 있네요. 뭐 삼형제 굴바위라든지 한반도 바위라든지 독립문 바위, 얼굴 바위, 동도 우산봉, 코끼리 바위 등등, 자,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된 고지도 속에서의 독도는 어떤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습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1737년에 그려졌다고 감안한다면 대단히 좀 정교하게 잘 그려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동해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본인이 그렸던 지도예요. 일본인이 그렸던 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1785년까지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도의 위치와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옛 지도와 그런 기록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독도의 옛날 이름도 한번 보시면 독도의 옛 이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도는 독섬을 한자로 쓴 것이다. 네, 이렇게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이제 역사적 자료들도 이제 볼 텐데 자료가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엄청 많아요. 자, 먼저 1531년 우리나라의 팔도 총도. 여기에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옛 지도 중에서 지금의 독도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지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걸 보면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의 영토 전체를 표기해 만든 지도입니다. 1877년이면 비교적 최근 150년 정도 되는 주변 섬들을 포함해 일본 영토를 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4개의 큰 섬과 3,000개 정도의 작은 섬, 그런데 3,000개의 작은 섬 중에서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고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만든 대일본 전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자, 그리고 1454년에 세종실록 지리지. 자, 우산, 지금의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울진면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렇게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면 이렇게 독도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대한제국 칙령 1900년까지도 대한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행정적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1946년 1946년이면 일본 제국주의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절이지만 그때는 일본이 일제가 항복을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일제가 항복을 해서 일본의 그런 영토를 지정을 해주는데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그리고 약 1000개의 더 작은 인접섬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인접섬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그리고 지금의 독도이다. 자, 이렇게 이런 서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서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과 그리고 대한제국과 일본과 그리고 심지어 제3국인 연합국 최고사령관들의 각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어디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에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 우리 독도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 믿으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본토로부터 좀 약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지형 그리고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도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형도 굉장히 색다르고요. 일단 독도라는 그 섬의 탄생 자체가 화산섬이에요. 화산 활동으로 이제 생겨진 그런 섬이다 보니까 식생이 굉장히 색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보면은 여러 자연환경에 굉장히 독특함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잘 보시면 여기는 우리나라 동쪽 끝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 천연보호구역이야. 독도는 보다시피 서도와 동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지.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바다 아래에 숨겨진 부분까지 생각하면 독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야.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독도는 우리나라 화산섬 중 가장 오래된 섬이지.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지만 맑은 날은 망원경 없이도 잘 볼 수가 있지. 네, 이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화산섬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 위로 솟아있는 그 부분보다 그 바다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보면은 굉장히 큰 섬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 좀 이따가 자료를 좀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도에 사는 자연과 생물에 대해서도 잠시 보도록 할게요. 독도에는 60여 종의 식물과 160여 종의 조류, 129종의 곤충과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어. 우리 같은 괭이 갈매기부터 숨새, 바다 제비, 깝작도요, 황로, 민물도요, 제갈매기까지 다양한 철새들이 쉬어가는 새들의 낙원이지. 강한 바람과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식물이 많지는 않지만 민들레, 땅채송화, 해곡 등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보리밥나무 등도 자라고 있어. 이번엔 바닷속으로 가볼까? 독도 바다는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라 플랑크톤이 매우 풍부해서 좋은 어장을 갖고 있는데 대구,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 연어, 송어에 다시마, 미역, 김 같은 해조류, 해삼, 문어, 소라까지 풍성해서 마치 바다생물 전시장과 같다고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여러분들 바다 생물 그리고 바다에 있는 자연과 생물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았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 본 것처럼 굉장히 자라는 어종들도 독특해서 독도 주변에서 자라는 그런 새우나 그런 해산물들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나무라든지 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새, 조류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독도의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된 사철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독도를 대표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 섬기린초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괭이갈매기는 독도가
이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괭이갈매기가 굉장히 여러 마리가 이제 서식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제 여러 모양의 굴이 있는데, 자, 굴은 여기 침식으로 생긴 동굴 천장굴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굴이 3개가 있어서 삼형제굴 바위라고 부르는 이 삼형제굴 바위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여기 휘어진 부분이 약간 한반도 모양을 좀 닮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한반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한반도 바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여기도 보시면 여기 통과하는 부분이 독립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독립문 바위라고 부르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좀 닮은 걸로 이렇게 바위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는 하는데, 여기 동도와 서도 근처에 이런 식으로 바위의 모양을 우리가 본따서 이름을 붙이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98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독도 주변 바다에 있는 여러 좋은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독도 주변에 있는 바다는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기 때문에 먹이가 굉장히 풍부하고 여러 해양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해저 지형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독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지만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약 250만 년 전에 2개의 섬으로 분리되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침식작용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안용복 해상의 해저 지형도 모습입니다. 심흥택 해상과 이사부 해상의 해저 지형도도 보입니다. 독도 주변에 엄청나게 이제 깊은 바다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고, 여기 그림 한번 잘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해수면 아래에 있는 곳이, 자, 울릉도 여기 안용복 해산 있고, 자, 독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독도는 정말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그 조그만 부분인데, 그 아래에 있는 그 산을 보면은 굉장히 그 화산 작용으로 인해서 생긴 독도답게 아래에 엄청나게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 불탄 얼음이라고 불리죠. 흔히 불탄 얼음이라고 불리는 드라이 아이스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불이 잘 붙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굉장히 고효율 원료로 이제 손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바로 독도 주변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희귀한 나라잖아요. 특히 석유, 석탄 이런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수입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유를 해가지고 다시 외국에다가 이제 파는 그런 정유 산업, 가공 그런 쪽으로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독도의 그런 지형, 그리고 독도에 사는 생물, 그리고 독도 주변에 있는 자원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았고요. 자, 독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영토이고
가치가 엄청 무궁무진한 그런 곳인지를 이제 알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